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수군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한 제7회 장수군수 선거 후보자 토론회 진행을 맡은 함윤호입니다. 오늘 토론은 공직선거법 제82조 2에 의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접전을 벌이고 있는 장수군수 후보자 3분을 모셨습니다. 어느 후보자가 장수군정을 이끌 적합한 인물인지 오늘 토론을 통해서 꼼꼼히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이 자리에는 장수군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들도 함께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좌석 순서에 따라서 후보자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좌석 배치와 발언 순서는 사전 추첨에 의해 결정됐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먼저 기호 7번 무소속의 이영숙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수군수 후보 무소속 기호 7번 이영숙입니다. 다음은 기호 8번 무소속 김창수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수군수 후보 기호 8번 무소속 김창수입니다. 다음은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장영수 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기호 1번 장수군수 후보 장영수입니다. 네, 토론에 앞서 토론 방식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후보자들의 기조 연설을 시작으로 공통질문, 공약 발표, 그리고 집중 토론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집중 토론은 정책 토론과 주도권 토론으로 나누어서 진행하겠습니다. 각각의 정책 토론은 8분, 주도권 토론은 9분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시간은 1분 이내로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 시간과 답변 제한 시간은 후보자들의 정면에 있는 모니터를 통해서 고지해드리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오늘 이 방송은 KBS 모바일 동영상인 마이케이를 통해서 휴대폰으로 실시간 시청하실 수 있고요. 유튜브인 KBS 뉴스 전북을 통해서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시청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순서에 따라서 기조 연설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무소속의 이영숙 후보부터 1분 시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장수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수군수 후보 무소속 기호 7번 이영숙입니다. 저는 지난 40년 동안 직접 농사를 지으며 지역 주민들과 함께 동고동락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보다도 군민들과 농민들의 어려움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이영숙은 가장 많이 소통해왔고 군민과 아픔을 함께하는 군민의 동반자입니다. 저 이영숙은 부자 장수, 행복한 장수를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넉넉하고 활기찬 부자 농촌으로 대한민국에서 농가 소득 1등 장수를 만들겠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휴양지 관광 300만 시대를 열겠습니다. 사랑하는 장수 군민 여러분, 저는 장수를 가장 잘 아는 사람입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창수 후보자의 기조 연설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장수 군민 여러분, 새로운 장수를 만들기 위해 군수가 되고자 기호 8번 김창수 인사드립니다. 저는 장수를 바꾸고 싶습니다. 청년 세대가 새로운 미래를 그릴 수 있고 노인 세대는 행복한 노후를 지낼 수 있는 곳으로 바꾸고 싶습니다. 7개 읍면이 고른 균형 발전을 하면서도 농민, 소상공인, 여성, 장애인, 청소년, 다문화 가정이 모두 행복한 장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소득이 증대되어 활력이 넘치는 장수를 위하여 깨끗하고 역량 있는 군수가 되겠습니다. 소통과 경청의 자세로 국민을 섬기는 장수, 공정하고 정의로운 군정을 위한 투명한 장수를 만들겠습니다. 장수군의 미래를 위해 구체적인 성과로 검증된 후보 기호 8번 김창수에게 일할 기회를 주십시오. 다음은 장영수 후보자의 기조 연설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고 사랑하는 장수군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장수군수 후보 기호 1번 장영수입니다. 준비된 정책과 인맥, 실현 가능한 공약을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보여드려 유권자 여러분의 신뢰를 얻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 여당에 가장 많은 예산을 따와 지역 경제를 살릴 적임자가 누구인지 확실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번 선거는 장수군의 과거로의 후퇴냐 미래로 전진이나 하는 선택입니다. 지난 4년간 민생은 바탕났고
무능하고 부패했던 과거 세력이 군정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지난 4년 우리 장수는 어두운 터널을 지나왔습니다. 이제 힘센 장수 장영수와 함께 힘찬 발걸음으로 4천억 예산 시대를 함께할 시간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본격적인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대 후보를 비방하거나 인신공격은 하지 말아 주시길 바라면서 공격이 있을 때 자제를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질문 첫 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수하면 이제 사과의 고장입니다. 사과는 여름철 평균 기온이 26도를 넘어서지 않아야 되는데요. 요즘엔 최근에 지구온난화의 현상으로 사과의 고장인 대구의 기온이 올라서 이제는 사과 재배 농가가 100가구에 달할 정도로 어려운 환경이 돼 있다고 합니다. 장수도 예외는 아니어서 1995년에 23.9도였던 것이 2017년 작년에 25도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온도 상승에 따른 장수 지역 사과 재배 대책에 대해서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김창수 후보부터 1분 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사과 농사를 23년째 짓고 있어 이 부분에 있어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 장수 사과가 경쟁력이 있다고 봅니다. 기온 상승도 대비해야 하지만 지금 상황에선 판로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품질 사과를 만들어 잘 팔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제가 공약한 대로 농업연구소를 유치하여 준비하고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아리수라는 품종이 있습니다. 지금 시범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품종갱신이나 신규 농가한테 이런 품종을 공급해서 추후 온난화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장영수 후보의 답변입니다. 먼저 올해 냉해 피해로 사과 농가에 근심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장수는 430에서 500고지라는 사과를 키울 수 있는 최적의 지역입니다. 기후 변화에 따른 돌발 해충, 갈색 매미충 발생의 양상과 주요 해충 예찰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해충의 유입 경로의 발생량을 분석, 조기 방제를 실시하겠으며 남원 기상대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지역의 급변하는 기상환경과 이상 기온 발생의 정보를 축적하여 기상 자료를 공동 연구 협력 체계를 구축할 것입니다. 또한 기후 변화에 대한 냉해 일소평에 대한 보험 적용을 확대해서 공동 방제로 이 위기를 극복할 것입니다. 부상태비 150만 포 시비로 땅심을 키워서 튼튼한 사과를 키우고자 합니다. 네. 다음은 이영숙 후보의 답변 듣겠습니다. 저는 현재 15,000평 사과를 직접 농사지은 농민으로서 고민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장수 사과의 경쟁력은 그동안은 장수의 고능지인 지리적인 여건과 기후적 특성으로 타 작물보다 소득이 높고 경쟁력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장수 홍로가 추석 사과로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3%며 국민들의 소득에 매우 중요한 요소로서 추석 전에 우수하고 균일한 사과를 공급해서 고소득을 올리는 게 최우선 방안입니다. 또한 사과 연구소를 설치해서 장수형 사과 품종을 개발하여 소득과 연계하는 것도 대안이라고 생각하고요. 새로운 소득 작물을 개발해서 75% 산지를 이용한 임업 소득 창출과 청장년을 유입 통해서 후계능 육성 등 새로운 농업을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통 질문에 대한 답변을 다 들었습니다. 이제는 후보들이 준비한 공약을 듣는 순서입니다. 시간은 1분입니다. 크게 중점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두 가지 이내에서 추진 시기와 방법들을 구체적으로 좀 제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 순서는 장영수 후보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상태비 150만 포를 지원해서 자연순환 농업 활성화를 하겠습니다. 장수군의 산림 자원과 축분을 활용해서 장수군의 땅심을 살리고 또한 축산농가의 축분 활용을 도와서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순환 농업 활성화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사과와 한우의 유통단지를 건설하여 유통이 곧 제값받는 농산물을 받을 수 있도록 사과와 한우의 철저한 유통 단계부터 판매까지 건설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아이를 위한 키즈 카페를 운영하여 부모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놀이터와 모든 아이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워킹맘이나 부모들에게 편안한 휴식 공간을 아이들과 함께 제공하고자 합니다. 네, 다음은 이영숙 후보의 공약 듣겠습니다. 최우선 과제로는 국민들의 소득 증대와 인구 감소 문제가 우선 해결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사과 테마파크를 조성하고 가족 후계농 육성과 출향민 정착 여건을 조성해서 장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사과 테마파크를 조성해서 먹거리, 즐길거리, 체험과 체류를 통해서 6차 산업을 활성화하고 가족 후계농이나 출향민 정착 여건 등을 조성을 통해 인구 감소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원 마련은 가족 후계농이나 출향민 유입 정책은 조례 제정을 통해서 군비로 지급하고 사과 테마파크는 120억 원을 투자한 누리파크 내 시설을 복합적으로 활용해서 또 많은 예산이 투입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족한 예산은 국도비를 확보하여 임기 내에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김창수 후보의 공약 듣겠습니다. 예, 먼저 애써 가꾼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수도권의 장수군에서 생산된 농축산물 판매하는 장수마트를 설치하고 지역 내에는 6차 산업의 교두보가 될 수 있는 장수 드림파크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자연스레 일자리도 창출될 것입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군청 내 농축산물 유통지원단을 설치하여 생산자 단체를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들이 행복한 노후를 누릴 수 있는 노인 일자리 사업을 확대하고 노인 일자리 사업이 소득과 연계될 수 있도록 정책을 발굴해 나갈 생각입니다.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어르신들이 더욱 행복하고 건강하게 즐겁게 지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후보자의 정책 토론회 시간이 되겠습니다. 주도권을 가진 후보자에게 8분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한 후보에게만 질문이 집중되지 않게 분산해서 질문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답변 시간은 1분으로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주도권은 이영숙 후보에게 먼저 8분 드리겠습니다. 상대 정책과 공약을 중심으로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하겠습니다. 먼저 장영수 후보님께 인사 정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장영수 후보님께서 지난 5월 30일 언론을 통해서 국민에게 충성하는 공직 사회를 조성하겠다고 정책을 밝히셨습니다. 저 또한 공정한 인사 관리를 위해서 후보님과 뜻을 같이 합니다. 그런데 인사 때마다 불거지는 매관매직 여론을 일소화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셨는데 매관매직 논란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난 4년간 장수 군정에는 많은 소문이 나타났었습니다. 친인척이 군청에 근무하지 않느냐, 그리고 제가 다시 한번 되묻겠습니다. 우리 이영숙 후보님의 친인척이 장수군청에 근무하는 사람 없습니까? 친인척이 근무한 사람, 지금 제가 물어봤습니다. 제 주도 토론입니다. 그것부터 말씀하세요. 비서실이 개방되고 친인척이 드나들면서 인사 문제나 모든 문제에 개입하다는 소리가 장수군 전체에 파다한 소문으로 있습니다. 또한 장수군청에는 6개월마다 과장이 바뀌는 과장도 있었고 또한 3년 동안 내내 그 한 자리에 그대로 있는 과장도 있습니다. 모든 소문의 근거는 인사가 원칙대로 되지 않고 제자리를 찾지 않고 어떤 군청의 과장은 3년 내내 그 자리에 있고 어떤 과장은 특히 축산과는 6개월마다 과장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거에 따라서 이게 매관매직이냐 아니면 자, 그럼 거기까지입니다. 그런데 6개월마다 또 3년 동안 과장을 3년 동안은 안 바뀌고 6개월마다 바뀐다는 그런 정석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매관매직과 같습니까? 제가 물어본 것은 매관매직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얘기했습니다. 자리 바꿈이 아닙니다. 매관매직이라는 사례가 있다는 그런 유언비어가 돌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매관매직 뜻을 알고 있습니까? 자리를 돈으로 주고 산다. 아, 그렇습니까? 분명히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면 자리를 돈 주고 사는 걸 본인이 증언할 수 있습니까? 그런 유언비어를 많이 들었다. 그러면 유언비어를 마치 사실인 양
언론에 유포하는 것은 그건 우리 공직자들을 사기를 저하시키는 걸로 판단하지 않습니까? 전라북도 내에 어떤 도의원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보면 잠깐요. 그러면 아니면 말고식 페이스북 올리면 다 그걸 사실인 양 말하는 것이 바로 옳은 일입니까? 장 후보는 군수 후보입니다. 아니면 말고 유언비를 갖고 사실이냐 그렇게 하는 것은 무책임한 발언이고요. 장수군 공직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엄청난 상실감을 악해주는 그런 것입니다. 사과하십시오. 사과하세요. 질문 계속하시죠. 네, 주도권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김창수 후보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창수 후보님도 지난 5월 31일 출정식에서 무너진 공직사회 인사 원칙을 바로 세우겠다 하고 언론에 자료를 배포하셨습니다. 김 후보님도 무너진 인사 원칙에 구체적으로 사례가 있으면 말씀 한번 해보시죠. 무너진 인사 원칙이 어떤 것이냐. 지금 마치 현직 군수하고 우리하고 후보하고 토론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군수 부인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뭔가 뿌린 게 있든지 냄새가 나든지 해서 이걸 여쭤본 거 아닌가 싶습니다. 아닙니다. 무너진 인사 체계라는 부분은 네. 공직자들이 모두가 다 인정하고 공정하고 능력 위주로 인사가 됐냐 안 됐냐를 느끼는 것인데 많은 공직자들이 그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많이 하고 구체적으로 사례를 얘기해서요. 아니면 말고 설로 하시지 말고요. 지금 장수 군수를 대신해서 나온 것입니까? 저는 장수 군수 후보자로 나온 것이죠. 제가 묻는 것은 김 후보님께서 인사 원칙을 바로 세우겠다고 언론에 자료를 배포했기 때문에 제가 하는 것입니다. 바로 세우겠다는 그러면은 것은 후보님은 능력 위주의 인사 원칙을 바로 세우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제가 매관 매직하고 돈 받고 온 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그런 이야기는 아직 하지를 안 했습니다. 자, 그러면 무너진 인사 원칙이 있습니다. 그러면 바른 인사 원칙은 무엇입니까? 네? 바른 인사 원칙은 네. 능력 위주의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대접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은 다른 부분은 승진이나 또 적재적소에 배치를 해가지고 제대로 일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 장 후보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자, 됐습니다. 거기까지 이제 불리한 이야기는 답을 안 들으려고 아닙니다. 그거 왜 불리합니까? 네? 그 얘기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정말 능력 위주로 한다는 것은 저도 그건 동감하고요. 또 장영수 후보께서도 말씀드렸지만 공문에 관련한 언론 보도는 저는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보도 때문에 공직자들이 허탈하다는 거 생각 안 하십니까?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장수 사람으로서 우리 우수한 장수의 공무원들 몇십 대 1의 경쟁력을 물리치고 합격해가지고 열심히 국민을 위해서 일하고 싶어서 왔는데. 자, 그러면 됐습니다. 그러면 본인도 과거에 조합장을 하셨습니다. 예. 그러면 조합장 하셨을 때 같이 근무했던 직원들한테 능력 위주로 또 말 그대로 그분들한테 아픔이 없는 정확한 인사를 하셨다고 생각합니까? 예.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농협에 근무하면서 혹독하게 일을 시켰다고 하는 것이 흠이 될 수가 있는 부분인데, 자, 구성원을 위해서, 농민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직원들이 밤낮 없이 저도 꼭 함께 그렇게 해왔습니다. 아침마다 나와서 잘못했다고 빌고 언론에 잘못했다고 빌고 그럽니까? 아침마다 나와서 잘못했다고 빌었다는 부분은 잘못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을 낮은 자세로 모시겠습니다 하는 인사를 드리는 것이 제가 무슨 잘못했다고 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제가 생각에는 아픔도 줄 수가 있겠죠. 제가 저희가 의심스러워서 하는 얘기입니다. 농협에 근무하는 동안에 그래도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고 농협에 하는 일이 참 많습니다. 일개 조합의 직원이 80여 명 됩니다. 자, 됐습니다. 그중에서는 자, 장영수 후보님께 묻겠습니다. 지난 5월 25일 토론회에서 지방 재정 자립도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 장수 군예산이 4년 동안 제자리에 있다고 했습니다. 어떤 근거에서 말씀하셨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방 재정 자립도가 민선 6기 들어오면서
제자리에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어떤 근거에서 있는지 말씀해달라고요. 군청 구체적으로.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장수군 홈페이지에 장수군 재정 자립도에 대한 고시가 나와 있습니다. 이게 어떤 근거에서? 그러면 제가 지난 4년 동안 장수 예산을 봤습니다. 2015년도에 2,480억에서 18년도 재정 3,060억으로 자립도를 말씀드린 겁니다. 580억 정도 증가했는데 증가율은 23%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토론에서 예산이 증가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신 것은 열심히 일하고 있는 장수 공직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무시하는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다 소요됐습니다. 자, 이번 순서는 정책 토론입니다. 그야말로 상대 후보의 정책과 공약을 점검하는 순서입니다. 아울러서 주도권을 가지고는 있습니다만 답변을 드릴 수 있는 1분의 시간을 드리는 성숙된 토론회의 모습을 좀 보여주시길 바라면서요. 이번 주도권은 김창수 후보에게 8분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장영수 후보께 묻겠습니다. 장영수 후보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5대 공약 중 세 번째 공약이 연공서열과 함께 실과장 책임 예산 인사를 실행하겠다 했습니다. 저는 공직사회의 인사가 투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철저히 능력에 기초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연공서열을 강조하는 후보는 지금까지 저는 처음 보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말한 연공서열은 지역의 군청의 공무원이지만 함께 일하고 함께 커왔기 때문에 먼저 같은 조건이면 선배가 먼저 승진하는 연공서열을 말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요. 그런데 이게 그 공약집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연공서열 인사제도 공약의 재원 조달 방안을 보면 국비, 도비, 군비, 민자유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글쎄 인사제도에 어떤 재원이 필요한지 어떤 식으로 조달할 건지 궁금합니다. 인사제도 개선을 위해 민자유치까지 해야 되나요? 제가 말씀드리는 인사 전체를 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저는 퇴직 공무원들에게 3년간 일할 수 있는 장수발전연구소를 만들고자 합니다. 퇴직 공무원들에게 일하는 사업은 지금 한 테마에 다 안 봤다고 하지만은 선거관리위원회에 게시된 것 그대로입니다. 응? 저는 장 후보님이 집권당 프리먼만 믿고 성의가 없는 선거를 하는 거 아닌가 정말 우려가 됩니다. 다음은 이영숙 후보님께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숙 후보도 선거관리위원회 5대 공약을 제출해 주셨는데 무수히 많은 세부적 공약을 내셨던데 2번과 4번 정책이 중복되는 공약 하나 있더라고요. 정말 중요해서 그런 것 같은데 뭔지 아시나요? 제가 지금 잠깐만요. 예, 아직 기억을 못 하신 것 같습니다. 아니죠. 예, 지금 바로 네. 이것을 보시면 됩니다. 네. 섬진강 르네상스인데 네네. 현재 전북과 전남에서 같이 추진하고 있는 정책입니다. 네네. 아시죠? 네네. 예. 남원 임실 순창 불의 곡성이 대상이라고 보도되었는데 장수군이 빠진 걸 알고 계시나요? 자, 장수군은 빠졌다고 걱정할 거 없습니다. 제가 생각한 아니, 묻지만 섬진강 맞습니다. 르네상스는요. 그 후보님께 생각한 그런 것이 아니고요. 장수군은 섬진강 권역에 있어서 테마별 생태 관광을 제가 추진하고 싶습니다. 네. 취지가 지금 현재 장수군이 빠졌다는 언론 보도가 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여쭤봤는데 그거 빠진 왜 거하고 이게 공약이 2번과 4번 정책에 중복돼 있더라 내용입니다. 근데 공약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 왜 빠졌는지를 여쭤봤습니다. 아니죠. 됐습니다. 장수는 장수만의 섬진강 르네상스 개발하면 되는 것이 예. 거기에 같이 꼭 같이 가야 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모르는 않습니다. 상황에서 게시된 거 아니냐 생각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합니다. 않습니다. 네. 다시 장영수 후보께 여쭤보겠습니다. 5대 공약 중에 네 번째는 대상포진 예방 접종 및 단계적 지원입니다. 저도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참으로 좋은 공약 같습니다. 장영수 후보가 제시한 공약 중에 제일 좋은 공약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순창과 무주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당선되면 이거 꼭 실행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근데 이 공약을 제출하신 것을 보면 제목이랑 내용이 맞지 않습니다.
대상포진 접종비와 전혀 관련이 없는 내용이 간책의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글자체도 다르고 그냥 붙여넣기만 하는 식인데 이건 선거관리위원회와 우리 국민을 무시한 것이 아닌지 오타는 있을 수 있지만은 전 국민에게 공개하는 5대 공약인데 이런 식으로 성의 없는 자세가 바람직한지 말씀해 주시 바랍니다. 일단 공약집이 부실했다고 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순창군에서 어르신들에게 대상포진 무료 접종하는 걸 우리 김창수 후보님도 높게 평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하나 더 있습니다. 저는 A형 간염도 제가 여쭤본 것만 답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장영수 후보께서는 4년 전에 한신공영과 500억 MOU를 체결한 거 아시죠? 예. 근데 장수 후배 뜬봉새 먹는 샘물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번 공약은 아무리 훑어봐도 이런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지금 물어보는 취지는 4년 전에 했어야 할 공약과 지금 이번에 달라진 공약은 뭐냐 이런 뜻입니까? 아닙니다. 왜 이부 4년 전에는 공약을 했는데 그 4년 후에 이게 없어졌는지. 4년 전에는 장수군의 맑은 물로 장수군을 번영하고 싶어서 걸었고 지금은 저희가 정부 여당이 돼서 새로운 것보다는 4년 동안 적폐청산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해서 발전보다는 청소부터 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해서 그 공약이 없습니다. 네, 그래요. 1번에서 3번까지 뜬봉샘뿐만 아니고 마을산업융합이라든지 칙소 복원, 장안산 억새 플리스 테마파크 4년 전에 그럴싸한 공약을 했는데 핵심 사업이었던 지금은 하나도 있지 않아서 의아해서 여쭤본 것입니다. 공약이란 것은 그때그때 포퓰리즘으로 즉흥적으로 만들어지면 안 되나 지금은 공약도 또 얼마 후에 사라질 공약이 아닌가 그런 의구심에서 여쭤보게 된 것입니다. 4년간의 장수군 운정을 잘 보셨지 않습니까? 4년간에 멈춰져 있었고 재정 자립도는 멈춰져 있었습니다. 4년 전에는 저희가 계속 장수 농업 중심 도시 그리고 장수군의 발전 방향을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상황에서 군정이 앞으로 발전하는 방향을 걸고 대답이 갔습니다. 빛난 끝에서 여기서 왜 재정 자립도 멈춰져 있는 것이 나온지 의심이 갑니다. 제가 뭐 여쭤보고 싶은 것은 4년 전에 제시했던 공약은 전부 물거품이 되고 다시 참 그 빛 좋은 지킬 수도 없는 또 내일 모레 없어질지도 모르는 그런 공약만 제시했더라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한번 또 한 가지는 맡겨주시면 또 한 가지 정말 여쭤보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또한 살림을 미론으로 조성하겠다는 공약 정말 저도 제시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벌이 우리 생태계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몇 프로를 미론으로 조성한다고 했죠? 장수군 살림을? 제가 말씀드리는 살림은 순환 경제를 하기 위해서 톱밥을 만들어서 150만 포 퇴비를 생산해야 됩니다. 그래서 장수군이 차지하고 있는 70%의 살림 중에 간벌하는 자리는 꽃밭으로 특히 떼죽나무나 이게 몇 프로라고 했냐고요? 몇 프로? 아직 프로테지가 제시가 됐습니다. 프로테지는 그 전체의 장수군을 거의 산을 벌거숭이로 만들겠다 하는 공약입니다. 시간 다 됐습니다. 이번에는 장영수 후보에게 정책 토론 8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영수 후보에게 저도 인사 문제를 물어보겠습니다. 이영수 후보님, 지난 4년간 행정 조력자로서 역할을 하셨습니까? 군수 부인으로서의 역할을 하셨습니까? 저는 최영두가 아내로 살았습니다. 보통 군청 보직 이동이 1, 2년 정도 하는데 우리 장수군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보직은 6개월마다 과장이 바뀌고 어떤 보직은 3년째 한 보직을 하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저는 최영두가 아내로 살았기 때문에 그러시죠. 구체적으로 제가 제도 속에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대답할 수도 없고 답변할 이유가 없습니다. 혹시 대한항공 이명희 갑질 행위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십니까? TV에서 봤습니다. 그거 왜 물어보시죠?
혹시 이영수 후보님은 지난 4년간 군수 부인으로서 활동하면서 공무원이나 군민들 또 다른 공사업체에 갑질한 사실은 없습니까? 저는 없습니다. 군청 내 최 군수님의 친인척이 있습니까? 친인척에는 몇 촌을 얘기하시죠? 뭐 사촌, 팔촌? 예, 사촌을 얘기하셨죠? 예. 사촌 내 없습니다. 없습니까? 현재 군청에 그러면 재무과장으로 근무하시는 분은 친인척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8촌을 넘어선 겁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이분과도 친척 관계는 아니겠네요. 어떤 직을 두고 그걸 친인척으로 해서 어떻게 뭐라 하는 왜- 저희가 의심스러운데요. 왜 이런 걸 물어보냐면 네네. 시중에 떠도는 소문을 잠재워야 되는데 어디까지가 친인척 배제인지에 대해서 우리 이영숙 후보에게 묻고 싶습니다. 저는요. 그 방금 채무과장 얘기하셨는데 자 아니 제가 사실은 질의하는 그분이 시간입니다. 예. 8촌 이내 들어오지 않고 우리 같은 성씨를 갖고 있는 사람이지만 저 그렇습니까? 대묻고 싶습니다. 친인척도 능력 있으면 하는 것인데 제가- 친인척에서 하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그러면 이 후보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대책을 보면 결국 친인척들이 군정에 개입을 해도 된다는 아닙니다. 것입니까? 저는 제도화에 섞여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그걸 말할 필요도 없고 답변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아까 재정 자립도 물어보셨지 않습니까? 네네. 재정 자립도는 뭡니까? 재정 자립도가 뭐냐면요. 장수군 자체 수입을 얘기한 것입니다. 지방세와 아까- 세액 수입을 네, 얘기하는 맞습니다. 것인데요. 예. 아까 어디에 나타나 있냐고 하면 장수군 홈페이지에 장수군 예산 기준 재정고시가 나타나 있는 건 알고 계십니까? 네네. 말씀하세요. 예. 지난 토론회에서 보면 우리 이영숙 후보님께서 재정 자립도가 낮은 것은 나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그건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장수군이 거의 다 70% 이상이 농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면세입니다. 농업소득이 면세여서 자립도가 낮다 이렇게 네, 말씀하셨잖아요. 또 장수군이 재원이 지금 작습니다. 그러다 보니 재정 자립도가 낮은 것이지. 그래서 이영숙 후보께서는 의존 수입을 많이 따오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기억하십니까? 네네. 그럼 어떻게 의존 수입을 따갖고 오실 것입니까? 국도비를 많이 갖고 오면 의존수입을 많이 갖고 온 것이고요. 아까 얘기하신 것도 제가 이해가 안 간 것은 국가 예산을 많이 갖고 오면 그만큼 자립도가 낮아진 건 사실 아닙니까? 이렇게 그러면 우리 이영숙 후보의 가장 큰 공약 중에 스마트팜에서 물어보겠습니다. 네. 그거는 공약입니까? 공모 사업입니까? 제 공약도 되지만 현재 군에서 공모 사업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장수하고 김제가 지금 올라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군수 부인으로서 역할만 하신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현재 군수가 내놓은 공모 사업을 공약으로 쓸 수 있습니까? 이거는 스마트팜에 이거에 대해서는 저뿐이 아닌 장수 군민이 다 공유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농민들이 다 이게 관심이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 군수 후보가 될 사람이 공모가 떨어졌으면 장수군의 앞으로 미래에 할 사업을 이거 모르고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공모가 떨어졌으면 이 사업을 어떻게 할 겁니까? 공모가 떨어졌으면 좋은 상황이죠. 공모가 떨어졌으면요. 예. 아니 계속 추진해야죠. 이 사업의 액수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1,800억입니다. 장수군의 재정상 1,800억 사업을 계속 실행하겠다고요? 계속 노력해봐야죠.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 묻겠습니다. 비록 ICT 가 지금은 힘들어도 계속 하면 잠깐만요. 됩니다. 네. ICT가 무슨 뜻인지 압니까? ICT가 뭐요? 정보통신기술입니다. 예. 그럼 스마트팜 빌리지는 어떤 개념에서 장수군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농림수산부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이영숙 후보가 직접 하겠다는 공약 사업입니까? 농림수산부하고 우리 전라북도에서 사업에서 이거 올라간 걸 알고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수에 앞으로는 지금하고 다른 잘 새로운 알겠습니다. 정책이 필요하고요. 김창수 후보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김창수 후보의 의료복지 확대 공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의료 분야를 확대하겠다는 공약 정말 좋습니다. 근데 김 후보님은 지난 4년간 아프신 적이 있다고 지난 토론회에서 말씀하셨어요. 아프냐고 물어봤는데 저 지금 43년간
농협에 근무하면서 매년 1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받아서 이상이 없었고 제가 23년 전부터 사과농사를 지으면서 밤낮으로 열심히 일을 안 해본 사람은 모릅니다. 지금 건강 자신 있습니다. 김창수 왜 의원님, 의료 정책을 물어보면서 제가 질의한 아팠냐 안 겁니다. 아팠냐를 물어본 것은 무슨 의미인지 예, 그동안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이건 제가 장후보께서는 예. 왜 군대를 안 갔습니까? 저 폐결핵이 걸려서 군대를 안 갔습니다. 아, 자기가 아파봤기 때문에 예. 아픈 사람 심정을 잘 안 갔습니다. 나를 염려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지난 토론회에서 그 정도로 병원에 간 적이 없는 사람이 있냐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그렇죠. 자, 그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제가 솔직히 지금 혈압약을 먹고 있습니다. 대승약국에서 먹었었는데 정보가 어디서 나왔는지 그 정도도 병원을 안 간 사람이 어디가 있냐 하는 우리 부분인데 김창수 후보님이 본인이 저는 건강하십니까만 물어봤는데 후보님께서 말씀하신 건강합니다. 사람입니다. 예. 그다음에 우리 국민 여러분 의료 사고라고 해서 건강하죠? 김 후보님께서도 공정한 인사 투명 인사를 구축하겠다고 했습니다. 예. 그러면 지난 토론회에서도 아까 이영숙 후보가 말씀하신 가슴에 상처를 준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렇게 했는데 이 투명한 인사하고 그다음에 공정한 인사의 그 쉽게 말해서 혹독한 리더십으로 장수군청을 끌어갈 겁니까? 지금 우리 김창수 후보님이 내세운 공약은 상향식으로 하겠다 했는데 제가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김 후보자님은 농협 책임자로서 몇 년간 근무하셨죠? 저요? 35년을 책임자였습니다. 그런데 책임자로서의 근무만 했는데 어떻게 상하향식을 맡겠습니까? 저는 모든 인사든 어쨌든 상향식으로 했습니다. 자기가 어디를 가고 싶다. 다른 직원들이 다른 평가 어디로 보내고 싶다 했을 때 그렇게 인사를 했다는 부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정책 토론 각 후보자에게 8분씩 드렸습니다. 못다 하신 말씀은 주도권 토론 뒤에 9분씩 또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시간을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공통 질문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정부가 태양광 설치를 권장하고 있고 또 장수구는 전체 면적의 70%가 이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기 아주 적합한 곳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많은 개인 사업자가 요즘 태양광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산림 회수나 자연 파괴 등에 대한 우려도 큰데 태양광 발전 시설 운영에 대한 바람직한 방향을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분 답변 시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창수 후보부터 답변하시죠. 네. 태양광 사업으로 신재생 에너지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사업이기도 합니다만 무분별한 산림을 훼손하고 홍수나 산사태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이 참 많습니다. 우리 농가들이 유인농지다가 100kg나 200kg씩 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은 정말 노후 대책도 오고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태양광 사업은 어떻게 추진되느냐? 업자가 공사를 위해서 와서 권하기 때문에 안 됩니다. 필요한 사람이 내가 어떻게 하고 부족한 자금은 어디서 융자를 해서 어떻게 하겠는가 하는 부분으로 수요자가 찾아 나서야 하는데 공사업자가 찾아 나서면서 장수 같은 데도 산림 훼손된 데가 참 많습니다. 이건 주민의 의견을 중시하고 중요시 여기고 우리 국민들과 함께 논의해서 해야 된다고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다음은 장영수 후보의 답변 듣겠습니다. 2008년도부터 태양광 발전 사업은 정부 정책으로 장려되고 있으나 개발 행위 허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서 많은 무분별한 발전 사업으로 태양광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태양광 사업을 주도적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규제하고자 합니다. 장수군이 1년간 생산할 수 있는 총량의 지금 현재 신청한 건수가 190건이 넘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발전소를 설치해야 될 게 90메가가 더 넘는다고 하는데 이 부분을 주도적으로 관해서 건물을 지을 때 태양광 발전소 그리고 태양광판을 지어서 먼저 행정이 나서서 공공 태양광 발전으로 일을 맡고자 합니다. 네, 다음은 이영숙 후보의 답변 듣겠습니다. 태양광 발전 사업 추진은
우리 장수 군민들의 안정적인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주민 동의하에 장수 군민들 위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장수 군민을 위한 노후 가수원이나 휴경지를 이용한 소규모 태양광 발전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외지인들 위한 투기 목적 대규모 사업은 도에서 발전 허가를 하고 있지만 도에서 발전 허가가 난 사업이라도 군민들을 위해서라면 군 개발 허가 심사 시 더 엄격히 심사하고 제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장수는 마을과 마을 이상은 300m이고 도로하고는 100m 이상입니다. 100kW 내는 군에서 발전 허가, 개발 허가는 다 해주고 있지만 우리 군민 소득하고 관계되는 일을 앞장서야지 외지인들이 와서 돈 버는 것은 제가 지양하겠습니다. 네, 공통질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장수군도 다른 군단위 지자체와 역시 마찬가지로 의료 서비스가 상당히 부족한 현실이죠. 그래서 아마 여기 계신 후보들도 공공의료 서비스에 대한 확대를 공약으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장수군 지자체의 힘만으로 이 공공의료 서비스 확대를 하는 데 있어서는 한계가 있을 텐데 양질의 공공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인근 지자체와의 연대를 도모하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방안 듣도록 하겠습니다. 1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장영수 후보부터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장수의료원의 현대화, 리모델링이 가장 시급합니다. 엑스레이와 CT, MRI 기초 장비가 부족하여 처음 119 구조대가 끌고 왔을 환자를 모시고 왔는데도 처음에 초기 대응을 못하고 있습니다. 초기에 확실히 진단을 할 수 있는 것을 의료원에 실시하겠습니다. 두 번째, 장수군에는 분만 시설이나 기타 수술실이 없습니다. 특히 산부인과에 가야 되는 우리 2세를 위해서 의료 장비, 특히 앰뷸런스를 구입해서 직접 대도시에 있는 병원, 특히 산부인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현대적인 시설을 해서 장수의료원을 재활, 산후조리, 요양치료, 특히 산후조리원은 현대화해서 장수에서 아이를 마음대로 키울 수 있는 의료원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네, 다음은 이영숙 후보의 답변 듣겠습니다. 장수군 내의 모든 의료시설을 현대화 시설로 갖추는 게 저는 우선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러나 현실적으로 인구가 적고 선호도가 적어서 전문 병원을 유치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인근 지자체와의 연대를 도모하는 것은 인근 지자체장들과 향후 협의를 하겠지만 현실적으로 추진이 어렵다고는 합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 노력해서 환자들이나 보호자들을 위해서 유명한 전문 병원이나 대형 병원을 같이 연계해서 같이 치료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또 현실적인 대안으로는 영유아와 산모를 위해서 산부인과, 소아과, 노인 질환 등 전문 병원이나 대형 병원들과 장수의료원과 연대를 해서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산후조리원을 신설해서 운영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은 김창수 후보의 답변 듣겠습니다. 예, 공공의료 서비스 지역연대는 아주 참 좋은 생각 같습니다. 남원의료원과 남원 도립요양병원, 인근 진안의료원과 장수의료원이 연계하면 의료 서비스 확충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지역에 대형 병원을 둘 수 없다면 지역별로 나누어서 공공의료시설을 두는 것도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 대도시 대형 병원과 연계도 함께 해나가고 싶습니다. 그러나 공공의료 확충은 연대만으로 해결될 수 없습니다. 소아과, 산부인과, 정형외과 등 꼭 우리 장수 지역에 필요한 진료관은 장수에 유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세 번째 공통 질문 드렸고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장수군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출의 장수군수 후보자 토론회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네,
다시 한번 후보자들에게는 중요한 시간이죠. 9분의 주도권 토론 시간입니다. 한 후보에게 9분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한 후보에게만 질문이 집중되지 않게 분산해서 질문해 주시고요.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드리고 1분 이내로 답변 시간은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후보자 주도권 토론 이번 순서는 이영숙 후보에게 먼저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자식 문제하고 건강 문제입니다. 아까 자영수 후보께서 김창수 후보님 건강을 걱정하는데 저는 오히려 육체적인 건강보다 마음 건강이 안 좋은 자영수 후보님이 안타깝습니다. 먼저 자영수 후보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자영수 후보님, 지난 5월 25일 토론회에서 패널분이 생업이 무엇인지 하고 질문했습니다. 그때 장 후보님이 목욕탕, 여관 운영, 사과, 오미자, 채소 농사를 짓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지금까지 정치 말고 어떤 일을 했냐고 물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하고 계신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은 정치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지금 저 여관 운영은 안 하고 계십니까? 저희 집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그러면 제가 이제 이번에 공직 후보자 정보 공개 자료를 한번 봤습니다. 여기서 보면 우리 후보님 5년간 납세 현황이 95,000원입니다. 95,000원. 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제가 지난 4년간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제가 보기에 본인 경영도 어렵게 일을 않고 경영도 어려운 것으로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데 이런 분이 어떻게 장수군을 경영할 수 있을지 제가 의심스럽네요. 저희 사랑하는 아내와 저희 아버님이 장수군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라고 뒷받침을 해주고 있습니다. 생각해 주셔서 장수군을 위해서 감사합니다. 열심히 뒷받침한다고요? 지금 한참 경제활동을 나이입니다. 자식도 지금 교육도 시켜야 되고 아버님도 연로한, 제가 알기로는 연로한 80이 넘은 아버님을 지금 모시고 경제를 뒷받침할 입장에 80이 넘은 노인한테 그 경제활동 한다고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그게 상식이 갑니까? 뭐 이 후보님 상식에 안 맞다고 제 상식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런데요. 예. 말씀하시죠. 자, 그러면 지난 사과나 오미자 채소 농사를 지었다고 하셨습니다. 사과를 몇 주나 하셨어요? 만평을 했으니까 잘 아시지만 3,000주 정도 했습니다. 3,000주 정도 하셨습니까? 그러면 직접 어떻게 소독도 해봤습니까? 그럼요. 네, 그래요. 그러면 오미자는 몇 평이나 하셨습니까? 오미자는 3,000평 정도 했는데 거의 농사를 제대로 못 졌습니다. 아, 멋졌습니까? 그거는 열심히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 그래도 오미자를 농사를 졌으니 그래도 수확은 했을 거 아니에요? 수확했는데 네. 그 병충해를 너무 많이 입어서 제대로 우리 이영숙 후보님처럼 농업을 정말로 잘했으면 좋겠는데 저는 농업은 잘 안 맞는 것 같습니다. 특히 저는 오미자 21년 농사에. 동안 15,000평 과수원 약을 제가 지금 소독을 제가 했습니다. 근데 우리 자영수 후보님이 마치 막 그 뭐 사과나 오미자 채소 농사를 해갖고 마치 농민 입장에 있어서 열심히 했다고 하는데 국민들이 전부 다 의아해하거든요. 가장 그래서 잘하시는 제가 하고 싶은 농업을 얘기가 하시지 우리 이영숙 여사는 이영숙 후보님은 왜 군수를 출마하셨습니까? 정말 20여 년간 지금 농업을 제가 하셨으면 주도권입니다. 제가 물은데 왜 거기서 묻습니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오미자를 지졌다고 하는데 오미자가 우리가 지금 시골의 일반 어르신들도 다 아는 상식이거든요. 오미자에 많이 발생하는 병이 뭡니까? 오미자 농사 했다고 하시니까 한번 물어보려고요. 흰색 그 갈무늬병, 그 흰색 가루병 그게 가장 많이 나옵니다. 흰색 가루병 아니고 제대로 하십시오. 흰 가루병입니다. 흰 가루병입니다. 네. 예. 우리 뭐 그러면 흰 가루병 걸릴 때 처방을 어떻게 하죠? 그거 뭐 잘- 기본 상식입니다. 제가 언제 농사 질 때 한번 배우러 가겠습니다. 기본 상식이 못해서 농업을 제대로 못 졌습니다. 그러면 농업을 했다 소리 하지 말아야죠. 제가 지난 토론회에서 말씀드린 거는 지난 생업이 무엇이었냐 해서 살아왔던 업을 한 걸 말씀드렸습니다. 직접 돈을 농사는 안 졌다 그 말씀이죠? 직접 짓고 있습니다. 직접 지었는데 망했다는 거죠. 뭐 잘 못 망했군요. 졌다는 그래, 거죠. 아. 우리 이영숙 여사처럼 23년 동안 농사를 잘 지셔서 21년입니다. 21년 동안 농사를 잘 지신 분들에게 많이 배워야 할 것 같고 앞으로도 과수원으로 일하시는데 배움을 많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창수 후보님께 제가 묻겠습니다. 지난 25일 토론회에서 후보님이 저에게
기소 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기소 중이라고 그러면 제가 다시 확인하니까 기소 준비 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그런데 기소 준비장이 맞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소 준비 중이라고 하셨죠? 네, 네. 그러면 TV 토론이라서 영상도 있고 전북일보 다 나와 있어요. 예. 근데 제가 검찰이든 법원이든 어디에서도 기소 준비 중이라는 얘기는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기소 준비 중이라는 보도를 제가 봤습니다. 어디서 들었었어요? 그건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니까 다음 기회에 제가 다음 기회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국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자기가 한 말은 책임을 지셔야지요. 예,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지가 어떤 부분이든지 간에 기소 준비 허위 중이라고. 사실이라면 고발을 하시죠. 네, 지금 이 시간까지 기소 준비 중이라고 하셨죠? 네. 그럼 제가 지난번에 신문에 나온 얘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기소 준비 중이란 말은 없었거든요. 다 확인하겠습니다. 기소 준비 중이라고 분명히 하셨죠? 네. 책임지겠습니까? 네. 네. 그러면 이거는 저를 악의적으로 어떤 선거에 낙선을 목적으로 한 허위 사실이 같거든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법적으로 해결할 문제가 이제 여기서 해야 될 일은 아니지 법적이에요. 않느냐. 그 책임지신다고 하셨어요? 예. 네, 좋습니다. 예. 자, 잘 들어보세요. 지난번에 전주에서 모 의원이 토론회장에서 말 실수를 해서 당선되고도 무효형 받은 거 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누구신지 아십니까? 내가 그것까지 알아야 될 이유는 없는데 이 자, 자리가 마치 말씀하세요. 후보님 지금 굉장히 선거법상 중대한 얘기를 지금 하신 거예요. 그건 법에 거기에 대한 문제라고 책임을 생각합니다. 지신다고 하셨어요? 네, 알겠습니다. 후보자가 말한 말들은 본인이 책임져야 되고 후보님이 악의적으로 말씀하셔서 저한테는 선거에 영향을 끼칠 수도 있습니다. 이건 정말로 분명히 제가 책임을 묻겠습니다. 예. 네. 기다리겠습니다. 자, 다음 5월 25일 토론회에서 예산 5천억을 당초에 10년 안에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가 예. 다음에 19년에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도 그거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예. 자신했습니다. 그래요? 2019년도에 5천억을 달성할 수 있다. 제가 그렇게 그 토론회 아니, 금방. 때 이야기까지 이야기를 하는데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 2019년에 될지 20년에 될지 5천억이 제가 10년 이내 5천억을 발표하니까 장수군청에서 2019년도 그만해, 거기까지요. 4,600억 지난 4년 동안 이라는 게 발표가 됐습니다. 공무원들이 노력을 해서 2018년도에 처음으로 당초 예산보다 3천억을 돌파했고 4년 동안 예산 증액이 580억 늘었는데요. 예산 증액된 것은 매우 좋은 일이나 2천억을 증가한다는 것은 현실성이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원래 처음에 만약 계획은 2천억이 10년 증가된다면 이내 제 얘기 들어보세요. 네. 그에 비례해서 군비 의무 부담을 수백억이 들어가야 되는데 자체 수입이 작은 이렇게 장수 같은 데서는 군비 부담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네, 지난 4년간 정말 장수군의 유능한 공무원들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4년에 예산 증가된 것이 다른 시군에 비한다면은 많지 않은 것입니다. 그럼 확실한 구체적인 얘기를 해보세요. 예? 구체적으로 다른 시군하고 그 프로테이지를 한번 보세요. 다른 시군하고 프로테지까지는 제가 제시하지 않겠습니다만 아니 인근 다른 시군하고 비교했을 때 인근 시군하고 비교했다면 구체적으로 인근 시군의 내용을 알고 말씀하셔야지.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글쎄 국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꼭 어떻든 진안군청 무주군의 예산까지 다 요구해야 되는지는 모르지만 아니. 장수가 지금 어렵고 불통. 아니 분명히 비교해서 했었다고 하셨으니까 제가 하신 말씀이고요. 저는 김 후보님께서 추후에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2천억을 한다는 것은 네. 저건 현실성이 예. 없다고 판단됩니다. 여기까지 이영숙 후보의 주도권 시간이 다 소요가 됐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방송은 법정 토론회입니다. 장수 유권자들이 보고 계시고 도민들이 함께 시청을 하고 계십니다. 장수 군수에 걸맞는 품격의 토론회를 좀 진행을 해주시길 새 후보에게 모두 좀 말씀드리겠고 인신공격이나 비방을 하는 그런 발언보다는 정치적 공약, 장수군을 위한 군정을 이끌 책임자로서 좀 토론에 임해 주시길 바라면서요. 이번 주도권 토론은 김창수 후보에게 9분 드리겠습니다. 예.
저도 정책적인 토론은 일부에서 끝났기 때문에 양 후보에게 도덕성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장영수 후보께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토론에서도 군유림을 임대받아서 공동 경작한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불법인지 아닌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군유림 대부림은 제가 냈습니다. 아까 우리 이영숙 후보가 말씀하셨듯이 오미자 농사에 잘 몰라서 제 친구와 그리고 선배들 도움을 받아서 오미장 농사를 지었습니다. 지금 불법 제가 불법 임대를 해가지고 재임대하고 그 수익을 챙겼다는 의혹이 있는데 그 수익이 얼마라고 나와 있습니까? 아니 지난번에 들었잖아요. 지난번에 2014년 선거 때 전북일보에서 이러이러한 설이 있더라입니다. 정확히 무슨 설이 있더라 이거지 정확한 사실이 아닙니다. 여기도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이. 그런데 그게 사실이 기네 아니네 공방에 앞서서 공유재단법 25조를 살펴보면 이건 명백히 위법한 일인데 저 같으면 깨끗이 군유지를 반납해서 영세농가나 기농농가에게 농사 지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공직자를 하겠다는 사람이 재임대해주고 임대 수익을 챙기는 부도덕한 일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방 말씀드렸듯이 부도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금방 말씀드렸듯이 1년에 100이나 200만 원에 대한 재임대 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는 설을 가지고 지금 우리 김창수 후보님은 마치 사실인 양 물어보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사실이라고 증명하실 수 있습니까? 예. 그거 사실이라고 증명하실 수 있다고 했습니다. 분명히요. 이는 공유재산법 25조. 아니 제가 재임대 했다는 걸 사실로 증명할 수 있으십니까? 예. 지금까지 보도된 바나 저기라 사실 증명해드렸습니다. 보도된 바가 아니고 네, 증명해드렸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예, 증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도덕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는 장세에서 태어나서 장세에서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검증받은 일꾼이라고 생각하는데 요즘 장세는 양 후보가 다 불법 선거로 여러 가지 일이 생기고 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말 입에 담기조차 싫은 말씀 하나 꼭 드리겠습니다. 올 초 장수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금품 살포에 따른 선거법 위반 혐의로 후보 등을 검찰에 고발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 가지고 아까도 기소 준비냐 기소냐 하여 공방이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신고한 분에게 전북 선거관리위원회에서 3월에 포상금 800만 원이 지급된 사실이 있죠. 모 후보가 있죠. 800만 원. 저한테 물어보시는 겁니까? 아니면 똑바로 이건 토론회니까 정확히 이름을 아니 모 제시하십시오. 후보 상대 후보에 대해 그에 대한 한번 의견을 한번 제시해달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김창수 후보 주도 그러면 토론이니까 이영수 직접 후보에게 뭐 여쭤보겠습니다. 이런 사실이 있습니까? 왜 제가 집에까지 저한테 물어봅니까? 왜요? 저는 언론에서 본 것밖에 없습니다. 언론에서 보셨다고요? 이건 사실이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800만 원 포상금이 지급됐다는 건 사실로 알고 저는 있죠. 사실이 아니라 저는 언론에서 지급하기로 했다는 것만 이 자리에는 선거관리위원들도 계십니다. 언론만 핑계대고 사실이 기냥하냐 하는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런 사실이 있습니다. 또 한 후보는 허위사실 공포로 신고자가 500만 원 선거 포상금이 5월 30일 날 지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9일 날 결정돼 가지고요. 그 한 후보가 누군지를 정확히 장영수 후보입니다. 다 아시다시피 여기 계신 두 후보가 각각 연루된 사건입니다. 저는 장수 국민으로서 참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말에 두 분 책임을 생각 지시할 어떠십니까?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장영수에게 500만 원의 그 신고를 해서 500만 원 포상금이 지급됐다는 이 말씀에 책임을 지시지 않으면 허위사실 유포로 분명히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장영수 후보 허위사실 유포 오늘 장영수 후보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 신고한 사람 500만 원 지급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 말씀 자체가 잘못되면 김창수 후보님 허위사실 유포입니다.
이제 허위사실 제가 유포라면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법률적인 책임을 받겠는데 허위사실 유포 분명히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책임을 져야 될 겁니다. 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거기서 이야기를 쓴 게 아닙니다. 피의사실- 저한테 주도권이 있기 때문에 다음번에 그걸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물어보셨으니까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에 대해서 허위사실 유포를 고발할 수는 있습니다. 고발한 사람이 500만 고발 원을 좋아하시니까 고발하십시오. 4년 전에도 그런 고발을 당해가지고 알았습니다. 예, 그건 분명히 다음번에 허위사실 다음번에 유포로- 질의를 해주세요. 예. 제가 대답드리겠습니다. 또 참 이런 것도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정말 도덕성하고 크게 문제가 되는 부분인데 이영수 후보님 17년도에 한국 그린 문학상 수상 받은 바 있으시죠? 그거는 제가 아니 있으시냐고만 네, 여쭤봤습니다. 있었습니다. 있습니까? 있었는데 네. 그거는 제 그리고 의도와는 상관없이 문학 평론가로 활동하시고 계시죠. 그런데 네.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몰라도 여기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제목에서 내용까지 전부 같은 표절입니다. 2016년도에 이미 써진 정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직자는 정직하고 도덕성을 검증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업무 능력도 역시 검증을 받아야 하는데 사실은 그 문제에서 전부- 말씀하신데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네, 말씀하세요. 제가 낸 제가 써낸 내용하고 그 책에는 다르게 나와서 제가 항의를 했습니다. 항의를 해서 다시 수정했습니다. 그것도 허위사실은요. 네. 다시 수정해서 다시 했습니다. 제가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네. 이미 인쇄가 돼서 공급이 된 아니, 그러니까 이미 이걸로 인쇄 인해 공급이 된 데 가지고 대해서 탔는데 저뿐이 아니라 다른 분도 그분이 쓴 거 아닌 다른 이름이 올라가서 그분도 항의했고 저도 항의했습니다. 제가 편집 시간이 과정에서 없는데 그게 잘못된 걸로 시인을 책을 했습니다. 네. 복사까지 해가지고 왔는데 지금 시간이 없어서 제시를 할 수 없습니다. 여기는 나와 있습니다. 이걸 보시면 압니다. 제목도 똑같고 그러니까 그게 내용도 잘못돼서 똑같습니다. 1년 전에 발표된 것인데 이놈을 그대로 이영숙 후보가 쓴 걸로 돼가지고 그러니까 문학상을 그것이 타시고 맞습니다. 그거 잘못된 거 맞습니다. 잘못됐기 때문에 제가 항의를 했습니다. 그건 제 것이 아닌데 왜 내 이름이 올라 있냐. 그건 딴 사람이 쓴 건데 편집 과정에서 제 이름이 잘못 올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수정했습니다. 네. 그러시다고요? 네. 편집 과정에서 다른 사람 이름이 이영숙 저뿐이 후보님 아니라 이름이 작가가 올라가 다분도 있다. 다른 분도 다 그분도 그 현장에 오셔서 하셨습니다. 이건 내 것이 아닌데 이렇게 바꿔졌다. 이름이 바꿔졌다고 저는 수정했습니다. TV도 보고 많은 걸 봤습니다. 우리 공직 후보자들은 도덕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제 실수가 아니라 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장관 후보들 가장 낙마가 많이 하는 것이 논문 표절입니다. 그걸 도덕성을 알고 있습니다. 그게 어쩐지는 그거는 모르지만은 제 잘못이 아니라 이제 편집하는 사람들이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정을 요구했고 그것을 다시 했습니다. 자세히 정말 알고 얘기하셔야죠. 양 후보들을 가만히 놓고 보면은 우리 공직자로서 자질이 있는지 없는지 의심스럽습니다. 맑고 깨끗한 선거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장영수 후보에게 주도권 9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까 김창수 후보가 얘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피의사실 처분 결과 장영수는 혐의가 없다. 검찰에서 결론이 난 얘기를 가지고 김창수 후보가 마치 저를 신고한 사람이 500만 원 받았다고 그 공영방송에서 토론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뭐 고발을 좋아하니까 고발을 해라. 뭐 이런 그 비아냥도 받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직선거 후보로서 분명히 허위사실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영숙 후보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이 후보는 장수군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신규 기업 유치 공약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장수군 특히 최용두 군수 당선되자마자 전북은행이 없어졌습니다. 은행이 없어지면 신규 기업 유치가 힘드는데 그거 알고 계십니까? 저는 전북은행 하나 왔다 가고 안 하고의 신규 기업 유치가 잘못됐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자기들이 왔을 때 장수에 정말
말 잘 그대로 알겠습니다. 은행도 이윤을 창출해야 되는데 이윤을 못 창출해서 가는 것이었지 어떻게 해서 기업 유치하고 그거 맞게 얘기합니까? 은행이 기업 있어야 유치라서 신규 안 기업에 씁니다. 윤활한 돈을 댈 수가 있는데 그럼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때 그 전북은행이 간 나머지 농협은행의 그 농협지부장에 우리 이 후보님 동생분이 지부장으로 온 건 맞습니까? 전북은행이 없어질 시기에 없어진 후에. 저는 없어진 후에요. 그래요. 그래 내 저 동생이 지부장으로 온 것이 뭐 은행 없어진 거하고 뭔 상관입니까? 장수군 금고를 우리 이영숙 후보님 동생분이 책임졌고 아까 친인척이 아니라고 해서 할 말은 없지만 그러면 자 장수군 금고를 제 동생이 오기 전에 군에 동생이 와서 체결했습니까? 아니요 저 그렇게 그러면 온 그렇게 사실이 있냐고 물어보니까 물어본 이미 것 군하고의 그런 체질은 동생이 그걸 오기 전에 물어본 있던 겁니다. 일인데 예. 그렇게 자, 하면 우리 말이 안 되죠. 군수 월급이 얼마 됩니까? 이영숙 후보님. 저는 뭐 통장으로 저 군수님 통장으로 들어오는데 한 연 7천만 원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 7천입니까? 네. 지금 공직자는 재산 신고해야 되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채무 상환을 4억 4,263만 원을 했습니다. 네. 아무것도 일하지 않는 군수가 채무 상환을 4억 4,260만 원. 특히 지난 2년 동안 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수익이 창출됐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요 15,000평 사과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 15,000평 또한 사과 제가 지금 네. 물어보고 있잖아요. 15,000평 사과 농사로 그 빚을 탕감했다. 세무 청산을 또한 했다. 우리 군수님은 제가 1년이면 돈이 없는 2714하면 벌써 2년에 어떻게 1억 2,714는 4천에다가 1억 4천인데 제가 사과에서 4억 얻은 수입이 4천. 1년이면 순수입이 2억이 넘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네. 그러면 3억 천을 벌었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대로 순수익이 그러면 그리고 더 어떻게 버는 2년 안에 이유는 갚습니까? 작년에 지금 재산 변동에 네. 채무 상환을 그렇게 하시고 재산 공직자 신고를 하셨어요. 우리 이 그리고요. 후보님 남편께서 그리고 그게 지난 뭔 이상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네. 군수님 월급에 제가 과수원 열심히 일해서 지금 연 과수원 2억씩 법니다. 과수원 지금 사과가 나오고 있습니까? 작년에 품종 예순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 이전에는 했습니다. 아, 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지난 TV로드 토론회에서 그 고위 공무원이 찾아와서 그 우리 군수님 군정에 대해서 상의했다고 했는데 도대체 상의한 그 공무원은 누굽니까? 제가 군정에 대해서 상의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군수님 건강상 문제로 군수의 건강은 도저히, 군정입니다. 예, 그러지. 그게 제가 군수의 대통령의 건강은 대통령의 군정입니다. 그런데 건강상 군수가 문제라 아프면 말은 분명히 하십시오. 군정에서 상의한 것이 아니고 군수님 건강으로 인해서 중도 사퇴하고 재복을 하는 것이 어떻겠냐 상의한 것이지 내가 언제 군정에 대해 상의했습니까? 그건 제대로 알고 자, 얘기하십시오. 재보궐이라는 게 정치적인 상황 아닙니까? 네, 그걸- 그랬는데 그걸 공무원하고 상의하셨다고 그래서 그 공무원이 누구시고 도대체 장수군정을 책임질 수 있는 공무원입니까? 저는요 그것을 누구라고 밝힐 수가 없습니다. 저도 저 나름대로 인간적으로 대화할 수 있는 공무원이 있지 않습니까? 군수님 건강에 대해서 인간적으로 심층 마음 터놓고 할 수 있는 아니 그런 상대인데 우리 이영숙 후보님은 항상 남편으로서 내조자로서만 역할했다고 했는데 네네. 군정에 보궐선거를 하지 마라 아니면 계속 이어가라 그런 공무원과 대화를 했으면 그게 군정농단이지 뭐겠습니까? 그것이 아니죠. 우리 장 후보님도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내가 인간적으로 하나 더 예.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그 우리 김창수 후보님이 도덕성 문제를 물어봤는데 그 지난 2002년도에 우리 최용두 군수 때문에 얼마나 장수군 군민들이 아픔을 많이 가졌습니까? 우리 민주당의 후보로서 군수가 당선됐는데 왜 낙마를 했습니까? 말씀하십시오. 우리 이영숙 부인께서 선거법 위반을 하셨지 않습니까? 네, 제가 그래서 2002년도에 그걸로 인해서 그 후로 12년 동안 자숙하고 반성하면서 살았습니다. 예, 네, 다시 그거는 국민들께 다시 죄송하게 묻겠습니다. 생각합니다. 그렇게 네. 해서 다시 우리 최영두 군수님께서 많이 준비해서 군수가 되셨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 4년 동안은 그러면 우리 최영두 군수님이 장수 군정을 제대로 이어나갔다고 보십니까? 제대로 이어나갔다고 하지만 그래도 나쁜 짓 하는 군수보다는 자, 훨씬 잘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군의회에서 최영두 군수가 군정 질의 한 번도 하지 못하고 그리고 국민의 다양한 공약, 신규 사업에 대해서 하지 못하니까 이제 물러나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또한 사실 아닙니까? 다양한 공약, 신규 사업 못했다 소리 저는 안 들어봤습니다. 단지 건강상 이유로 잠시 한두 달 좀 쉬셨으면 어떻냐고 그는 제의는 들어왔습니다. 2번의 장수 군의회에서 제안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한 달 쉰 적은 있습니다. 한 달 쉰 거에 대해서 그러면 월급은 계속 받아가셨습니까? 그건 받았죠, 솔직히. 예. 예. 그러면 장 후보님도 자, 제가 받습니까? 물어보고 있는 시간입니다. 이 후보님, 지금 아까 김창수 후보님하고 얘기했는데 고발인이 선관위에서 포상금 800만 원 받았다는 게 언론에 보도됐다는 건 알고 계신다고 했죠? 언론에 보도된 건 알고 있고 제가 선관위에 참모를 통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 선관위에서 계도 차원에서 한 것이지 알겠습니다. 어떤 법상하고는 절대 그거는 관계가 없던 것이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건 다른 것이라고 저는 얘기했습니다. 이 후보님 그 진심을 믿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군정이 한 번 더 파탄 나면 최용두 군수님 그리고 이영수 후보님이 군수되면 군수님으로서 2번, 3번의 장수 군정이 절망으로 빠지게 될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국민들이 확실하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창수 후보님께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도덕성 문제를 얘기를 하셨는데요. 친인척이 군정에 참여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지금 마치 지난 4년간 그런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제 동생들이 있다고 해가지고 그런 이야기가 나온 것 같은데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이건 절대 그런 일이 없다는 우리 김창수 후보님 말씀 믿고 싶습니다. 하지만 한간에 도는 얘기로는 군청 비서실장으로 동생분이 근무하셨죠? 동생들이 아니죠. 동생분이. 예. 자, 그 동생분은 비서실장을 어떻게 해서 그만두셨습니까? 아까 도덕성 문제를 저한테 물어보셔서 자, 친인척 문제는 어떤 이 정권이나 자리가 제가 후보자의 알겠습니다. 도덕성을 이야기하는데 동생의 도덕성까지 어느 이야기한다는 작은 부분은 정치나 큰 아무리 정치나 무조건 친인척의 군정 개입이 있는 상황은 그 군청이 정말로 힘들어집니다. 감사합니다. 자, 예. 이렇게 해서 후보자 3분께 정책 토론 시간 8분, 주도권 토론 시간 9분 해서 상호 토론의 시간을 다 활용하셨습니다. 예정대로라면 공통 질문 하나를 더 드려야 되는데 시간이 참 애매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마무리 발언 시간을 좀 더 연장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마무리 발언 시간을 활용해서 미처 하지 못한 말씀과 더불어서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분 30초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순서는 장영수 후보부터 역순서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네. 발언입니까? 예. 지금 장수군은 인구 감소로 소멸 위기가 있습니다. 장수 군정은 이제 새롭게 태어나야 됩니다. 이제 새로운 군수가 지난 4년 동안 장수 군정의 무능함과 파탄함을 새롭게 일어나야 됩니다. 먼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차분히 적폐청산을 하고 문재인 정부와 함께할 수 있는 예산이 가장 중요합니다. 4천억 예산을 실현할 수 있는 사람은 문재인 정부와 함께하는 장영수가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문재인 정부가 이룩한 적폐청산을 할 수 있는 바로 그런 군정을 할 수 있는 인물도 바로 저 장영수입니다. 장수군이 지난 4년 동안 군정이 멈춰져 있으면서 모든 곳곳에 적폐가 쌓여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군수는 바로 더불어민주당 장영수 후보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 오늘 토론회를 잘 지켜보셨지 않습니까? 누구에게 일을 맡기느냐가 장수군의 미래가 있습니다. 마치 최순실에게 맡겨서 나라가 망한 박근혜 정부를 똑똑히 보지 않았습니까? 이제 장수군은 더불어민주당 기호 1번 장영수에게 맡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자, 마무리 발언 다음 순서는 김창수 후보에게 1분 30초 드리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장수 국민 여러분,
먼저 정책 하나 더 이야기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장수군에는 장애인 권익에 관한 정책과 예산이 제대로 쓰여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례를 면밀히 살펴보고 관련 예산을 획기적으로 증액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가장 개혁적이고 가장 유능한 사람이 군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해본 사람, 검증받은 사람, 깨끗한 후보, 저 김창수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부도덕한 후보와 선거를 임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공직자는 도덕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김창수는 일도 잘하고 능력이 있는데 정당이 아쉽다는 말씀도 많이 하시고 계십니다. 국민이 원한다면 당선 직후 바로 더불어민주당에 입당 신청을 내겠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정치꾼이 아니라 일꾼을 뽑아야 하는 선거입니다. 제3호 터전 장수군을 위하여 일할 기회를 주십시오. 국민을 섬기는 군수가 되겠습니다. 기호 8번 김창수 꼭 지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이영숙 후보에게 마무리 발언 1분 30초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장수 군민 여러분, 지금까지 토론을 지켜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토론 과정에서 과연 어느 후보가 장수군을 위해서 진정으로 일할 후보인지 잘 판단하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비록 최용두 군수가 건강은 안 좋은 가운데서도 지난 4년간 사건, 사고 하나도 없이 열심히 일해준 우리 공직자와 특히 응원해 주신 우리 국민들께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장수 국민 여러분, 저는 장수를 가장 잘 아는 사람입니다. 또한 장수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저 이영숙은 전북 최초의 여성 군수가 되어서 부자 장수, 행복한 장수를 만들고자 합니다. 장수군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철의 여인, 저 이영숙을 꼭 선택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마무리 발언까지 들으셨습니다. 장수, 군수 후보자는 모두 4분입니다. 오늘 토론회는 이 3분의 말씀으로 토론을 이어갔는데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어떻게 판단을 하고 계시는지요? 오늘 이 토론회가 유권자 여러분들께 어느 후보가 장수 군정을 이끌 적합한 인물인지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요. 오늘 이 토론회 방송은 인터넷과 모바일 그리고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유튜브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역시 유튜브 KBS 뉴스 전북을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잠시 후에는요. 장수군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한 장수군 선거 후보자 한 분의 연설회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요. 새 후보도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 2분간 투표 캠페인 함께 시청하시고 후보 연설에 계속해서 저희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죠.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2018년) 지방선거, 이런 분들은 투표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름다운 선거, 행복한
투표 방송 KBS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이번 6.13 지방선거는 촛불 대선 이후 민심의 향방을 확인하는 선거입니다. 오늘의 한 표는 전국 17곳의 시도지사와 교육감 등 지역의 일꾼을 결정하게 됩니다. 투표 후에는 지상파 3사 공동 출구조사가 진행됩니다. 빠르고 정확한 당선인 예측은 물론 후보 결정 요인, 주요 사회 현안 등 다양한 심층 질문을 통해 소중한 한 표 속 숨은 의미까지도 분석해드립니다. 출구조사 응답 단 30초면 충분합니다.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6월 13일 오후 6시 여러분이 참여해주신 출구조사 결과가 공개됩니다. 네, 계속해서 장수군수 후보자 토론회 장입니다. 예고해드린 대로 장수군수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한 장수군수 후보자 이번에는 연설회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연설하실 후보는 기호 6번 무소속의 배한진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인사 좀 해주시죠. 장수군수 후보 기호 6번 배한진입니다. 존경하는 장수군민 여러분들께 방송을 통해 인사드리게 되어 무한히 감사드리며 감개무량합니다. 장수군은 그동안 기득권 토착 토 세력들이 독주하면서 계속 후퇴하고 있습니다. 장수군의 현재 재정 자립도는 한 자릿수로 최하위권이지만 이에 대한 위기감 없이 막연한 미래를 꿈꾸고 있습니다. 그동안 중앙에만 의존하던 재정 상태를 극복하기 위한 장수군의 구체적인 로드맵을 구상하여 부유한 농촌으로 탈바꿈해야 합니다. 바로 그 일꾼이 되고자 본인 배한진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 장수군수 선거를 통해 부자 농촌을 만들고 모두가 살고 싶어하는 장수군을 만들기 위한 핵심 공약들을 지금부터 발표하겠습니다. 첫 번째, 장수 특산품인 장수 사과를 가공할 식품 제조 공장을 유치하여 장수 사과 주스, 사과 파이, 사과 잼, 사과 푸딩, 사과 케이 등을 관광 상품으로 만들겠습니다. 두 번째, 미래 먹거리 사업인 식용곤충 사업을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청정 지역인 장수 미래 먹거리 식용곤충 사업으로 만들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블루오션으로 떠오르고 있는 곤충 사업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장수군이야말로 미래 먹거리인 식용곤충 사업을 일자리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한국농수산산업대학교는 국내 최고 유일의 농수산업사관학교입니다. 한국농수산대학교는 학생들이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학교에 다니는 내내 입학금과 수업료, 기숙사비 등 교육에 필요한 일체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지만 장수군 출신의 학생이 한국농수산대학교에 입학한다면 3년 내내 장수군에서 장학금을 추가 지급하겠습니다. 네 번째, 고향을 지킨 청장년에게 창업을 지원해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농촌은 고령화 심화로 40세 이미만 농업인이 전체 1.1%에 불과합니다. 청년 농업인의 육성이 매우 시급한 과제입니다. 장수군 내에서 농업 경영체를 경영한 지 3년 이하인 후계 농업인에게 매월 150만 원을 지급해 안정적인 정착을 돕겠습니다. 또한 농촌 정착을 준비하는 청년이 기술과 경험을 쌓도록 연수비용으로 매월 100만 원씩을 지급하겠습니다.
5번째, 장수 하천, 장계 하천, 개북 하천, 산서 하천을 7수로 생태 하천으로 복원하겠습니다. 수질 개선을 위한 하천 정비 사업을 통해 사람과 자연이 어우러지는 친환경적 경관과 친수 공간을 조성하는 등 자연을 하천으로 변화시키고자 하여 아울러 지역 경제를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제가 건축 전공입니다. 토목도 공부했습니다. 우리 장수는 청정지역이 현재 아닙니다. 6번째, 농산물 생산 유통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역 특화 품목 및 지역 농산물 직거래 장터를 더욱 활성화하는 등 인터넷, 광고, TV 홍보 등을 통해 도심 소비자에게 장수군의 농산품의 우수성을 대대적으로 홍보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역 내 농산물 유통 해소와 연계, 판매망을 확충, 농산물의 재래시장 판매, 외국 시장의 진출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노인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르신들의 경제적 안정과 사회 참여의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일자리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재산 소유와 관계없이 일하고 싶으신 어르신들 모두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8번째, 출산 장려금을 확대하겠습니다. 첫째 아이를 출산할 때 300만 원을 지원하고 둘째부터 5째까지는 500만 원에서 2천만 원까지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출산 관련 의료 접근성이 우리 장수에는 좋지 않습니다. 취약지역에 아이를 낳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전문성을 갖춘 분만 산부 인과를 유치하겠습니다. 9번째,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사업 지원 강화를 하겠습니다. 장수수당으로 만 80대 이상 어르신들께 매월 5만 원씩 지급하겠습니다. 효도수당으로 만 85세 이상의 어르신들을 부양하는 직계 비속, 손자, 손녀 포함 월 5만 원 지급하겠습니다. 휠체어 장애인에게 탑승 가능한 버스 도입이 장수에 한 대 있습니다. 2대를 더 도입하겠습니다. 장애인의 보행 환경을 전반적으로 편리하게 개선하겠습니다. 10번째, 귀농귀촌 정책을 정착 지원하겠습니다. 귀농 정착 지원금으로 1억 5천만 원, 연 2% 5년간치 10년 분할 상환으로 융자해 줄 계획입니다. 정착을 꼭 시키겠습니다. 11번째, 말 사육 농가를, 우리 장수는 말의 고장인데 말 사육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마사에만 좋은 일을 시키고 있습니다. 마사의 목장에 46만 평에 우리 장수에 있는데 장수의 혜택은 없습니다. 제가 마사 고등학교도 장수에 있습니다. 그래서 말 구입비와 사료를 장수 군내에서 지원하겠습니다. 장수군의 발전을 위한 저의 소신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본인은 2006년도 장수군수 선거 낙선 후에도 줄곧 장수군수 출마 재도전을 위해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장수군의 아들로서 장수를 사랑하는 마음은 현재 그 어떤 후보보다도 뜨겁습니다. 장수 군민 여러분들께서 이제 저에게 그 기회를 주신다면 최선을 다하여 장수를 새롭게 탈바꿈시키고 대한민국의 가장 부유한 농촌으로 발전시키겠습니다. 서민들 곁에서 함께 고민하고 현장 속에서 말이 아닌 행동으로 실천하는 군수가 되겠습니다. 이제는 바꾸어야 장수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기득권, 토착, 토세력에게 장수를 맡긴다면 더 이상의 희망이 없다고 봅니다. 인물이나 능력보다는 인기 정당이나 몇 푼 안 되는 돈에 매수되어 장수 군수를 뽑는다면 장수군에는 더 이상 미래는 없습니다. 물이 고이면 썩게 마련입니다. 장수군수 후보 6번 배한진이 장수군수로 당선될 수 있도록 압도적으로 투표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장수군민 여러분들께 현명한 선택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장수군수 후보자 기호 6번 무소속의 배한진 후보의 연설회까지 들으셨습니다. 자, 이것으로서 장수군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한 장수군수 선거 후보자 토론회와 연설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밤 11시 15분부터는요. 80분가량 익산시장 선거 후보자 토론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시청 바라면서 오늘 장수군 선거 후보자 토론회와 연설회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